해남 미왕사를 산중사찰의 아름다운 모델로 탈바꿈시킨 금강스님이 제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스님은 참선과 수행, 올바른 승가 교육을 통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심 도문대종사가 용성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화정스님에게 전했습니다. 명법사는 역대 78명의 전등조사를 그린 탱화를 점안하며 관세음보살을 서원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승복을 벗고 민생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종단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진호 스님 중심으로 5개 국가 스님들이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얀마 돕기 캠페인에 불자들의 동참을 서원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후원한 일본 학술서가 일본의 최고 권위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 역사서를 정리해 동아시아 학술과 문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운영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땅끝마을 해남 미왕사를 산중사찰의 아름다운 모델로 탈바꿈시킨 금강스님이 제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스님은 참선과 수행, 올바른 승가 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자비심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산중사찰의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다양한 산사 체험을 접목하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금강스님. 20년을 일궈온 도량에서 주지소임을 마치며 자유롭다는 소회를 끝으로 미왕사를 떠난 스님은 다음 행선지로 제주를 택했습니다. 땅끝이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떠나니까 떠나는 것도 또 쉬워요. 나는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스님은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역할로 일반인들을 위한 수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숙인 제주 원명선원 대요 스님과 참선 프로그램 곧땡 캠프를 진행해온 금강 스님은 프로그램에 본인의 노하우를 접목해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행복하려고 한다면 행복한 발걸음, 또 행복한 수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요 큰 스님께서 하셨던 이 고통땡 행복 시작, 이 고땡 캠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잘 함께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직도 성실히 임하며 후학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스승들이 많아져야 한국 불교도 꽃을 피우고 또 사람들도 행복하고 자비심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교육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있어요. 땅끝마을 해남에서 제주로 행복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금강스님. 스님의 참선재단 이사장 취임식은 4월 18일 제주 원명선원에서 약식 비대면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심 도문대종사가 용성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화정스님에게 전했습니다. 명법사는 역대 78명의 전등조사를 그린 탱화를 점안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서가열의 부촉법 제70세인 불심도문 대종사는 어제 평택 명법사에서 회주 화정스님에게 용성스님의 바루와 가사를 전했습니다.
불심 도문 대종사는 석가열애가 용녀에게 수기를 준 이후 비구니에게 부촉한 것은 희유한 일이라며 눈 밝은 화정 스님의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용성 조사님께서 비구든 비구니든 안모이 투철한 이는 정법 안장을 받아야 된다. 그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제자 정법 안장 역대 전등을 찬탄한 공덕으로서 이 법을 잊게 되고 이 법을 이어지도록 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1965년 17살에 명법사에서 출가한 화정 스님은 내원사와 성남사에서 안거를 수행했습니다. 1975년 문수암에서 3년 결사로 오은계공의 이치를 깨달은 화정 스님은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과의 법거량으로 인가를 받아 보림했습니다. 선과 교회 이사에 걸림이 없던 화정 스님은 1999년 법장사 불사를 회항하고 종단 발전과 남북 평화의 디딤돌을 놨습니다. 불심 도문 대종사에게 두 번째 오도를 인가받은 화정 스님은 부촉을 3년간 피해왔다고 밝히면서 인연을 더 이상 피하지 못해 이날 가사와 바루를 전수받았습니다. 화정 스님은 명법사 불자 모두가 석가일의 부촉을 받은 71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장님한테 여러분들이 무의 세계를 우리 큰 스님이 이 땅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그 뜻을 이제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큰 스님을 모시고 법을 받게 됐습니다. 명법사는 이날 부촉법회에 앞서 역대 78명의 전등조사를 그린 탱화를 점안했습니다. 화정 스님은 기도와 불사로 무위의 내일을 펼쳐나가겠다며 스스로 향기를 품어 주변을 맑히는 관세음보살을 서원했습니다. 상대에게 감사함을 전달하면 아주 친숙해집니다. 아주 힘들 때 함께하면 잊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렇게를 세상을 향해서 용성조사의 유운이 도문대종사를 거쳐 화정 스님에게로 이어지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사찰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홀로 묵묵히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은 더 심각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승복을 벗고 민생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승려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스님들을 위해 종단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법회를 열지 못해 불자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등 일선 지역 사찰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토굴에서 생활하며 묵묵히 홀로 정진하는 스님들입니다. 토굴살이하는 스님들은 후원이 없다면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거나 탁발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중호우로 농사를 망치고 코로나19로 탁발도 어려워 승복을 벗고 민생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종벌을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리저리 하기도, 어떤 선생님도 소금을 이렇게 조김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신도님들이 힘들면 저도 똑같이 여기 영향을 받으니까, 그 선생님처럼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아르바이트 나와가지고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죠. 승려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스님들이 아직 많습니다. 종단이나 교구에서 도움이 필요한 스님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생계 걱정 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홀로 정진하는 스님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비승비속을 제외하고 자격을 갖춘 스님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만으로도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는 종단이나 본사에서 다만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좀 꾸준히 지원을 해주면은 그거는 사실 관심만 가지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종단이나 본사에서 평생 수행과 포교에 헌신한 스님들을 위한 작은 관심과 지원이 건강한 수행 환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진호 스님을 중심으로 5개 국가 스님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얀마 돕기 캠페인에 한국 불자들의 동참을 서원했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미얀마의 주요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군부 폭력을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미얀마의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마보현 승가회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승가회는 지난 4일 구미 이주 주민센터에서 군부의 총에 무참히 희생된 미얀마 국민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이 자비가 유린되고 있는 이 미얀마 사태를 민주화의 시작으로 삼아서 다 주인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기를 같이 기원드리겠습니다. 진호 스님은 한국 불교계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부를 규탄하며 국민들을 위한 기도와 모금운동에 희망이 전해지길 소원했습니다. 최소한도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그 추모의 기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5개 국가 스님들이 모였고요. 더불어 오늘 기회로 미얀마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모금 활동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중단하고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했습니다. 부모는 나라의 아나의 세소야의 마리아 빈네 비타 무리장 비둘루리 마리아 대성과의အတွက်အားလုံး 코리아နိုင်ငံမှာ ရှိကြတဲ့ သမရနဲ့ အတူတူက ဝိုင်းဝန်းပြီးတော့ 어머노နိုင်ငံကို အားတက်ပြီးတော့ ဝိုင်းဝန်း 조사ပြီးတော့ မြန်မာနိုင်ငံရေးကို ရပ်တည်ပေးတဲ့ အတွက် အထူးပဲ ကျေးဇူးတင်ပါတယ်. 제가 미얀마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갈 수 없어서 지금 슬프고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미얀마에 있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이렇게 안정하지 않아서 마음은 편하지 않나요. 마보현 승가회 스님들과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은 오는 18일 금오산 분수광장에서 민주화를 지지하며 쿠데타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며 약 3km 도보 행진으로 현지 상황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후원에 탄생한 일본 학술서가 일본의 최고권위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에 현존하는 한국본 역사서를 정리해 동아시아 학술과 문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일본에 현존하는 한국의 동아시아 역사서의 서지 정보를 정리해 담은 책이 학술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후원을 받아 일본 도야마대 후지모토 유키오 명예교수가 지난 2018년 출간한 일본 현존 조선본 사부가 주인공입니다. 이 책으로 후지모토 교수는 지난달 일본 학계 최고의 영예인 은사상과 일본 학사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동국대 측은 후지모토 교수가 연구비, 출판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후원에 나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일본에 있는 신라에서부터 조선에까지 이르는 그런 방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불교 기록 유산 아카이브 사업에서 이제 한번 이거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학술원 측에서 후지모토 교수님의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게 이제 사업 내용과 맞다고 판단되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현존하는 한국본 전통 문헌 중 역사서를 집대성한 이 책은 신라에서 대한제국 말기까지 자료 2,960건에 대해 상세한 서지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50년간의 현장 답사를 토대로 28가지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해 기존 목록들보다 더 정밀하게 문헌을 분류했습니다. 이 책이 있으면 연구자들은 일본 곳곳의 소장처를 일일이 돌면서 문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연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책에는 한국에서 간행된 중국 문헌 중 현재 중국에 전하지 않는 자료가 다수 포함돼 중국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전래된 문헌들이
일본 학술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일본학 연구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수상의 큰 이유가 됐습니다. 일본에 넘어갔던 문헌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헌들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에서 산실되었던 문헌들이 조선을 거쳐서 일본에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본,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문헌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총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지난 2006년 일본에 전하는 한국의 문집 문헌을 정리하기도 한 후지모토 교수는 나머지 조선 고문헌 서지 정리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제2회 야생버섯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내 명월료에서 방장 성파대종사, 주지 현문스님, 최석영 씨 등 영남 알프스 버섯연구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통도사 야생버섯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20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 1년간 통도사 영축산 기슭에서 촬영한 야생버섯 사진을 계절과 종류별로 정리해 총 60여 점의 사진을 선보입니다. 성파대종사는 이번에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버섯의 사진을 촬영하게 됐다며 그만큼 영축산의 자연이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수행정진과 자연보호는 둘이 아닌 하나로 생각하며 사부대중 모두가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서울 진관사가 소장한 괴불도와 괴불함을 문화재 등록 예고했습니다. 괴불도와 괴불함은 1935년 일섭스님 등이 조성해 삼각사에 봉안했다가 1960년부터 진관사에서 소장해온 유물로 현재 진관사 수륙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존도 형식으로 명암법을 사용한 그림자 표현 등 입체감과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 근대기의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극 반영한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제작 연도와 제작자, 시주자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 문화재 등록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에는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했지만 정책들이 행위자 처벌과 피해 아동 분리가 주를 이뤄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떤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10년 이상 아이들을 지도해온 한 보육교사는 학대 사건 해결을 위해 가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은 가족의 위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족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같이 이 부분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해결점을 찾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일과 보육할 때 함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매일 아이들이 등원할 때마다 몸 상태를 체크하고 아이와 부모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려 노력을 합니다. 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나긴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더 많이 커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아이들 등원을 하면은 미연의 사고 방지 차원에서 먼저 아이들 얼굴이나 몸 상태를 전날과 혹시 다른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건 방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원내 CCTV를 돌려보며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류미아 어린이집 원장협의회장은 보육교사들의 다양한 개인적 상황과 근무 여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발생 확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자들이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 휴게 시간에 잠시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이집 교실에 있는 것보단 잠깐씩 바람을 쐬도록 어린이집 마당이라도 나갔다 올 수 있도록 하면 선생님들이 일단 기분 전환도 되고 환기가 되기 때문에 오후 다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종사자들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김해 바람일 선언이 지난 3일 3층 대법당에서 개원 8주년 증축 기념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를 증명법사로 진행된 법회에서 통도사 연불원장 영산스님, 총무국장 종현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스님, 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총장 석산스님, 가야불교연구소장 도명스님,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혜진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바람일 선언이 걸어온 지난 8년을 축하했습니다. 2013년 김해 내외동 상가 건물에서 시작한 바람일 선언은 2017년 2층 신축 법당을 건립한 데 이어 8주년을 맞아 3층과 4층을 중축해 큰 법당과 참선 명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김해 불교 발전과 가야 불교 중흥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관음종 창녕 법성사가 지난 4일 창건주 덕오당 법성보살 16주기 달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달해법회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스님, 법성사 주지 법명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이 비로자나불의 원력으로 하루속히 지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법명스님은 법성보살님이 자주 얘기하던 보시행에 대해 되새기고 자신의 수행은 물론 포교에 최선을 다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추모곡 영축산에 피는 꽃을 함께 부르며 덕오당 법성보살을 추모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가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봉행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연합회는 지난 2일 사천 시내사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봉행했습니다. 총재 무명스님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이 가득한 복장의 모습이 최상이라며 지혜와 복덕을 함께 갖춰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리위원장 무공스님은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를 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회장 성철스님은 불법의 깃발을 다시금 세우고 승풍을 진작해 불조의 해명을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한국불교화엄종 법정스님이 표창장을 받았으며 신임 최고위원으로 한국불교 화엄종 종정 영암스님,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승현스님을 선출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